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이서민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1단 합격 CHSK 4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영역은요. 쓰기 제1부분입니다. 자, 쓰기 제1부분 제시된 어휘의 순서를 바로 잡아서 한 문장으로 예쁘게 만들어주는 영역이죠.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배워볼 문법 내용은 바로 보어입니다. 자, 일단 보어는 총 6개가 있고요. 그 개념들을 모두 마스터하라라는 미션을 가지고 이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어의 종류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도보어, 결과보어, 가능보어, 그리고 실량보어, 그 다음 동량보어, 마지막 방향보어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보어의 개념들을 모두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각각의 특성들을 보기에 앞서서 보어의 전체적인 위치와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보어는 주어, 수어, 목적어라는 기본 문장에서 수어 뒤쪽에 쓰입니다. 자, 수어 뒤쪽에 쓰인다. 누구는요? 보어는요. 자, 그러면 보어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수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어라는 이름 자체가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수어 뒤쪽에 쓰인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울 보어는요, 바로 결과보어입니다. 자, 결과보어의 기본 형태부터 보실 건데요. 주어, 수어, 목적어 기본 형식에서 수어 뒤쪽에 뭐를 써준다? 그렇죠. 결과보어를 써줍니다. 자, 보어는 일단 수어 뒤쪽에 쓴다. 그 중에서도 결과보어도 수어 뒤쪽에 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부정 형태를 좀 볼 건데요. 부정이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may, 하나는 뿌거든요. 일단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서 과거에서 현재로의 부정은 may로 하고 현재에서 미래의 부정은 뿌로 한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에 대한 부정과 가정, 앞으로의 일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부정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결과라는 건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뭘로 부정한다? may. 그리고 가정이라는 거는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뿌로 부정을 합니다. 똑같은 결과 보어가 쓰였지만 결과에 대한 부정이냐 과거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부정이냐에 따라 뿌와 may로 나눠서 부정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他还没做完作业. 누구는? 그는 한다 뭐를? 숙제를. 지금 여기 있는 완은 동사 수어 뒤쪽에 쓰인 결과 보어가 되겠고요. 뭔가를 다 했다라는 뜻이죠. 완료를 나타내는 보어예요. 그래서 그는 숙제를 다 했다인 건데 그거를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앞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안 했다, 과거에 안 했다라는 결과에 대한 부정이므로 may로 부정을 합니다. 다음 가정에 대한 부정. 如果你现在不吃饱回到宿舍你会饿的. 如果라는 게 무슨 뜻이죠? 만약에. 이거 가정관계 접속사라고 하죠.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하다,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과가 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 보어 바오가 쓰이기는 했지만 뿌를 이용해서 부정을 합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너가 지금 먹다. 근데 먹는 게 바오, 이게 바로 결과 보어인데요.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回到宿舍 기숙사에 돌아간 이후 你会饿的 뭐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배고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결과 보어의 형태에 수어 뒤쪽에 써주시면 되고요. 부정은 may 또는 뿌로 할 수 있다 입니다. 자, 다음 결과 보어에서 동태조사는 보어 뒤에 위치한다 인데요. 일단 동태조사 3가지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了, 저, 꾸어가 있었어요. 了, 저, 꾸어 모두 품사는 동태조사로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주는 조사이죠.
이 동태조사들은 다 동사 뒤에 쓰이는 아이들이었는데 동태조사는 원래 동사 뒤에 쓰여야 되는데 누구 뒤에 위치한다? 보어 뒤에 위치한다. 이 중국어에서 결과보어는 수어랑 결속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어 뒤에 원래 동태조사가 와야 되는데 이런 문장에서 결과보어가 올 경우 결과보어는 이 자리를 비집고 여기에 쓰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吃光了, 吃 먹다. 꽝은 형용사로 싹 없어지다 라는 결과보어죠. 그래서 먹어서 싹 없어지다. 다 먹었다라는 뜻이죠. 러는 동태조사인데 결과보어보다는 뒤쪽에 쓰인다. 자, 그 다음 칸, 찌에는 구어. 칸이 수로동사, 찌에는 동사로서 결과보어로 쓰였고요. 어떤 것을 인식을 나타내죠. 뭔가 이렇게 확인되었고 딱 봤고 들었고 이런 인식들이요. 그 다음 구어는 동태조사이고 그 다음 동사 뒤쪽이 아닌 보어 뒤쪽에 위치한다는 거까지 확인하시고 다음 보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방향보어. 방향보어는요. 보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간단한 보어입니다. 딱 9개 있거든요. 뒤쪽에는 표 먼저 보여드릴게요. 上下进出回过期来去딱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이 9가지를 2개씩 조합시키면 바로 이러한 표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 한 글자씩 있는 것을 단순 방향보어, 2글자씩 합쳐진 이 부분을 복합 방향보어라고 합니다.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단순 방향보어는 동사 뒤에다가 바로 붙여주면 돼요. 동사 뒤에 来去 동사 뒤에 上下进出回过期를 붙여주면 방향보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근데 복합 방향보어는 이렇게 2개씩을 붙여주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방향보어는 그냥 上下进出回过期 그리고 来去만 외워주시면 돼요. 위치는 어디에? 동사 뒤쪽에 쓰입니다. 자, 다음 가능보어. 이게 조금 중요해요. 자, 가능보어는 긍정 형태랑 부정 형태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지금 보면 동사, 결과보어, 방향보어, 결과보어, 방향보어인데 딱 여기만 달라요. 더, 그리고 뿌. 자, 가능보어는 긍정형과 부정형에서 더 자리에 뿌를 쓰는 것으로만 바뀝니다. 이거 이따가 정도보어랑 비교해야 되거든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가능보어는 동사 뒤에 더를 쓰고 그 뒤에 보어를 써주면 되는데 부정을 할 때에는 더 자리에 뿌를 써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칸더동 무슨 뜻? 보고 이해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가능보어라는 건 뭐뭐를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라는 해석이 되므로 보고 이해할 수 있다. 보고 이해할 수 없다. 긍정형과 부정형은 가운데 더이냐 뿌이냐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이번에 정도보어예요. 일단 위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정도보어의 기본 형태 이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어서 해놓은 건데요. 일단 동사를 기본 형태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자, 동사 더 보어라고 되어 있죠. 동사 뒤에 더 써주고 보어를 써주면 돼요. 이거 아까 봤던 동사 뒤에 더 써주고 보어를 써주면 되는 형태랑 매우 흡사하죠. 근데 정도보어는 이 형태에서 부정형을 만들 때 이 자리에다가 뿌를 써주는 것이 아니라 보어 앞쪽에다가 뿌를 덧붙여서 써줍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요. 예제를 볼게요. 他说汉语说得不好. 자, 원래대로라면 이 说得不好 부분이 지금 보어 부분인데요. 말하는 정도가 좋지 않다잖아요. 말하는 정도가 좋다라고 긍정형으로 만들어 줄 거라면 说得很好 였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보어였다면 이 더를 지우고 이 자리에 뿌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정도보어는 더 자리에 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뒤쪽에 뿌를
추가해서 쓴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정도보의 기본 형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먼저 정도보어는 수러 자리에 형용사가 쓰일 수도 있고 동사가 쓰일 수도 있어요. 자, 형용사가 쓰인 경우엔 바로 뒤에 더 쓰고 그 뒤에 要命,要死,不得了,非常 같은 것들을 나열해 주면 되고, 동사가 쓰인 경우엔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적어가 오지 않았다면 동사 뒤에 바로 더 써주시고 그 뒤에 바로 보어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적어가 있다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동사 한 번 더 써주시고 그 뒤에 더 쓰고 나머지 보어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동사가 2번 쓰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개의 동사는 생략해 주는데요. 그건 바로 앞에 동사. 예제를 볼게요. 他说汉语说得非常好. 주어, 수어, 목적어죠. 자, 목적어가 쓰였고 동사로 보어 만드는 경우에, 정도보어 만드는 경우에는 수어 한 번 더 써주고 그 뒤에 보어를 써준다 인 거죠. 그래서 그는 중국어를 말하는데 말하는 정도가 아주 좋다 인 거고, 부정형을 만든다면 더 자리를 지우고 뿌인가요? 아니죠. 그쵸? 바로 요 더 뒤쪽에다가 뿌를 써서 他说汉语说得不好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동사 2개일 경우 앞에 동사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생략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형식이 될까요? 他汉语说得非常好가 되겠죠.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 한 번만 할게요. 가능보어랑 정도보어는 둘 다 수러 뒤쪽에 더를 쓰고 그 뒤에 보어를 쓰는 형식이었는데요. 정도보어 같은 경우와 가능보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떤 형식에서? 부정 형식에서. 정도보어 같은 경우에 부정을 할 땐 더 뒤쪽에 수러 앞에, 보어 앞에다 뿌를 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가능보어 같은 경우엔 더 자리에 뿌를 써서 부정 형태를 만들어준다. 구분해서 암기해주세요. 자, 다음 동량보어와 실량보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동량보어는요, 일단 그냥 동사 뒤에다가 동량보어를 써주면 되는 게 아니라 러와 꾸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我看了3遍了. 나는 봤어요 3번. 자, 동량보어라는 건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주는 거거든요. 보기는 봤는데 몇 번, 그 동작을 몇 번 했다? 3번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러 써주고 그 뒤에 동량보어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위치가 조금씩 다른데요. 목적어를 끌고 나오긴 끌고 나오는데 일반 목적어일 때와 인칭대사 목적어일 때로 나뉘어집니다. 자, 일반 목적어일 경우에는 그냥 아까랑 똑같이 동량보어 뒤쪽에다가 그냥 목적어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아까 봤던 형식이랑 동일하죠. 근데 인칭대사 목적어의 경우는 형식이 바뀌게 됩니다.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동량보어를 순서대로 나열을 할 때 이 목적어가 일반 목적어인지 아니면 인칭대사 목적어인지를 확인하고 나열해 주셔야 돼요. 자, 예제 볼게요. 我看过一次这本书. 나는 봤어요. 이 책을 봤어요. 이 책이라는 건 인칭대사 목적어가 아니므로 일반 목적어가 되겠죠. 일반 목적어일 경우엔 수러 뒤쪽에 러나 꾸어 써주시고 바로 동량보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我见过他一次. 나는 봤어요 그를. 지금 타라는 건 인칭대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수러 뒤쪽에 꾸어 쓰고 바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 먼저 쓰고 그 뒤에 동량보어 써준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죠? 목적어의 위치에 따른 보어의 위치 꼭 기억해 주세요. 목적어의 위치에 따른이 아니라 목적어에 따른 보어의 위치.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량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량보어는요, 주어, 수러 써주시고 그 뒤에 러 써주시고 실량보어 나열해 주시면 돼요.
시량보어라는 건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떤 동작을 얼만큼, 몇 시간 동안 했다, 며칠 동안 했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我等了半天车 나는 기다렸어요. 车 차를 기다렸는데 半天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맞나요? 맞습니다. 자, 동사 뒤에 러 쓰고 시량보어 그대로 나열해주면 되는데 얘도 목적어에 따라 시량보어의 위치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목적어가 인칭대사일 때와 목적어가 이합사일 때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가 인칭대사일 때, 인칭대명사일 땐 어떻게 되느냐? 주어, 동사, 러, 그리고 인칭대사 목적어 써주시고 그 뒤에 시량보어를 씁니다. 근데 이합사일 때에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다가 시량보어를 나열해 줍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인칭대사 목적어일 때는요. 주어, 수러, 목적어 쓰시고 그 뒤에 시량보어, 목적어가 뭐일 때? 인칭대사일 때. 근데 이합사일 때 주어, 수러, 목적어. 근데 이게 이합동사라면 시량보어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我等了他半天 나는 기다렸어요. 그를 半天 반나절 동안. 이 타라는 목적어가 인칭대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바로 뒤쪽에다가 시량보어 그냥 나열해 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합동사일 때, 이합동사 吵架 말싸움하다가 쓰였네요. 이런 이합동사가 쓰였을 경우에 가운데에다가 시량보어를 나열해 줍니다. 我吵了半天架 나는 한참 동안 말싸움을 했다 이렇게요. 자, 이래서 지금 동량보어, 시량보어 모두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6개의 보어 모두 마친 다음에 저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하이즈만 아이들 不得了 심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得到礼物的 자, 得到는 얻다 획득하다, 礼物는 선물이 되겠죠. 선물을 획득한 자, 더가 있으므로 그 뒤쪽은 주어 또는 목적어, 명사 또는 대명사가 와줘야겠죠. 다음 가오싱 더 있네요. 더를 보는 순간 우리는 보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뭐랑 뭐? 그쵸. 정도보어랑 가능보어죠. 자, 그러면 일단 정도보어든 가능보어든 수러 뒤에 더 쓰고 보어 써주는 이 형식은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더 뒤쪽에 있는 명사, 대명사는 지금 하이즈만 밖에 없으므로 이렇게 연결. 그 다음 더 뒤쪽에 있는 보어를 써줘야 되는데 남는 단어 누구밖에 없어요? 不得了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 그래서 정답은 得到礼物的孩子们高兴的不得了 해석해 볼게요. 선물을 획득한 아이들은 高兴 기쁜 정도가 不得了 심각하게 심하게 기쁘다라는 거죠. 하이즈만은 주어, 高兴은 수러, 그 뒤쪽에 더 쓰고 정도, 보어 나열해 줬네요.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上课以前 무슨 뜻? 수업 이전 이런 시간사죠. 시간사는 어디에? 문장 맨 앞에. 그 다음 인가이 조동사로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 시엔 무슨 뜻? 우선이라는 부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위시는 무슨 뜻? 예습하다라는 동사이고요. 그 다음 셩츠는 단어, 새로 나온 단어거든요. 아, 예습하는 것은 이 단어구나. 얘가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시아가 뭐냐? 이시아는 동사 뒤에 쓰여서 동사 좀 해보다. 동사를 뭔가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동사를 찾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딱 하나. 위시밖에 없으므로 위시 이시아 예습 좀 하다라고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시간사는 문장 맨 앞에. 지금 이 부사어는 수러 앞쪽에. 목적어는 그쵸 뒤쪽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上课以前应该先预习一下生词 수업 전에 시간사니까 앞으로 예습해야 된다. 뭐를? 단어를. 근데 좀 이거 지금 동량보어인데
동양보어는 수러 뒤쪽에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인간시엔 부사어로서 수러보다 앞쪽에 써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저희 오늘 보어를 6가지나 배웠어요. 각각 보어의 형식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부정은 뭘로 하는지, 그리고 부정은 위치를 어디에다가 부정부사를 써서 하는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실향보어와 동량보어 같은 경우엔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보어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목적어와 보어의 위치를 잘 신경 쓰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今天学到这儿，大家辛苦了。